보낭칠 이노큐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깊은 밤을 위한 꿀잠 캡슐 보낭칠 이노큐 소개하겠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고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무척 좋은 소문난 약재입니다. 검증된 황칠나무와 오가피의 효과를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용민닷컴의 이노큐를 직접 드셔보신 분들이 남긴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이나 향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인공색소, 인공감미료는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방부제 또한 넣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엄선한 품질의 황칠나무와 오가피 그리고 최고급 난항에서 분리된 레시틴, 칡, 진피 등의 몸에 좋은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보낭칠 이노큐 한 캡슐을 넣고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향기와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낭칠 이노큐 최소 수량을 주문하셔도 배송비 무료인데요. 최소 수량이 한 박스 아니겠습니까? 예, 52,000원이지. 네, 한 박스만 시켜도 52,000원은 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담이고 52,000원이 큰 돈이긴 한데 요거 한번 사보셔.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셔. 그냥 뻗습니다. 네. 이거 따뜻한 물 아니고 찬물에 이렇게. 그것도 너무 어떻게 지금 방송 시작하는데. 졸리시면 어떡해요? 중간에 잘 수가 있어요. 근데. 형님과 참, 되게 좋은 생각이신 오늘은 좀 잠은 제가 일찍 자야 돼요. 방송 중에 자면 어떻게 해? 방송 중에. 그럴 리는 없죠. 제가. 어떻게 자기만 해봐라. 자, 깨워주세요. 혹시 밤. 네. 아니,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걸 먹지 않으면은 뭐라도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몸을 릴렉스 해주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너무, 보낭칠 이노큐 예. 한 박스 52,000원이고 세 박스는 152,000원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낭칠 이노큐였습니다. 자,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쟁자를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일 때 이낙연 의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일 때 추미애 장관. 두 사람이 사실 검찰 개혁에 관한 한 함께 이제 좀 짐을 맞들고 나가야 할 입장이었는데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 일이 없다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가 그래놓고는 검찰 개혁을 운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다.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저 추미애 장관 네. 사랑하는 변호사님. 네.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에 행했던 것들이 다 맞았더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지도와는 별개로 계속 이제 그때 당시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재수사를 명했던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다시 열어봐라 라든지 아니면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열어봐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입장이 뭐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당에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장관이 좀 부담을 준다 이런 입장이었고 당시 당대표가 오히려 이런 뭐 개혁 정신의 앞장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정권의 부담이니까 안 된다 약간 이렇게 하고 사실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권의 부담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퇴임을 약간 압력 행사를 했다. 퇴임을 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미적미적 거리더니 미온적이더니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냐 대선용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 생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표를 잡기 위해서 조금 한 척이라도 하려고 표를 잡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가식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완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이낙연 후보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쏟아 넣는 것 같아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그 전님 당대표셨잖아요. 근데 당대표셨는데 다들 당대표였지. 예. 그전에는 이해찬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게 총리 후보인데
오히려 격을 한 격 낮춰서 급을 낮춰서 법무부 장관을 내려갔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오히려 흔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추미애 행보가 당에 부담을 준다. 추미애 때문에 선거가 질 것 같다. 아, 여론이 나빠진다. 추미애 때문에 여론 나빠진다. 그런 식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글쎄 추미애 장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선거에서 오히려 패했어요. 예, 오히려 이렇게 본다면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이제 할 말을 터놓고 하신 거죠. 그때는 이제 장관으로서 당 대표를 향해서 나를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당에서 하나도 안 도와준다. 뭐 하나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흔들기만 흔든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흔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저 누구야 윤석열이하고 적당히 타협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검찰을 너무 흔들지 마라. 검찰 너무 두들겨 패지 마라. 이씨 뭐야? 아니 검찰이 지금 정권을 흔들고 있는데 그런 검찰을 흔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구 검찰을 누구 편? 흔들면 흔들수록 여론이 나빠지니까 너무 검찰하고 싸우지 마라. 검찰하고 가발 세우지 마라라는 얘기가 당 쪽에서 거의 항상 나왔어요. 추미애 때문에 당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거의 대놓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했던 선거 2020년 선거는 오히려 승리했어요. 그런데 2020년 총선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 선거는 패했어요. 추미애가 없는 선거는 오히려 패했어요. 이 상황을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은 추미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낙연이 잘못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서는 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정리를 할 때가 온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건데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그동안 맺혔던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추미애 장관 이제 작년 하반기로 넘어가고 연말로 오면 올수록 추미애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낙연 대표 주변에서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지금도 뭐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해요? 황교익 선생이 공식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궁시렁 갔는데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되게 치사해 진짜. 나 요새 PT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요새 이번에 또 정말 열받는 게 사람이 너무 치사하다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란 말이야. 왜 주변 사람들 돼가지고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그래? 네, 이낙연 씨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치사하게? 아마 난 블랙리스트도 이낙연 씨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럴 것이 너무나 확실해. 아니 본인은 맨날 보면 말이야 점잖은 척하고 혼자 다 하고 말이야 주변에서 다 잘못했고 무슨 보세요, 맨날 그런 식으로 해 맨날 주변에는 맨날 보면 이상한 사람들 다 끌어모아놓고 이렇게 쓰면서 집권했을 때 성대모사가 압권이네요. 집권했을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네. 블랙리스트를 만약에 작성했다고 칩시다. 막 드러났어요. 난리가 났겠지. 이명박 박근혜 때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정권의 근간이 흔들렸는데 박근혜는 사실상 탄핵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이낙연 씨는 대통령 이낙연 씨는 뭐 전혀 몰랐습니다. 밑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합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기흥민 PD님이 전매 특허 성대모사 진짜 조성조화살 꼭 들어요. 항상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족이 잘못해도 제 불찰입니다. 그렇지. 참모가 잘못해도 제 불찰입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캠프에서 잘못했고 자주 오지도 않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거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낙연 캠프 주변에서 있는 이낙연 캠프에 연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온갖 다른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란 요건 다 하고 분열이란 분열은 다 일으키고 여기 가서 이 얘기 저기 가서 저 얘기 여기 가서 이 사람 욕 저기 가서 저 사람 욕하고 다 하고 다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장영진님 이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마세요. 저기 가서 김용민님 장영진하고 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낙연 지지자들이던데 그딴 식으로 하면서 말이야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후보 자격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올라가지고 정말 있죠. 아주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고 보십시오. 진짜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나는 내 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다. 이게 면피가 됩니까? 아니 그 황교익 선생 건도 그래 내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아니 지금 그 왜 가치가 없어 더 밑에 놈들이 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아이고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 집고 나면요 자기 면피만 할 생각을 할 사람이야. 자기 면피만 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세월호 사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책임을 짓질 않는데 다 이낙연 캠프 이름으로 황교익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친일파에다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도저히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놓고서는 정말 문제가 되고 황교익 선생이 정말 나는 도저히 나도 못 참겠다. 좋다. 그럼 붙어보자. 2판 4판으로 나오니까 그때서야 나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나한테 이렇게 덤벼드는 거는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또 언론들이 다 받아줘요 또. 아유 정말 이건 일개인이고 자연인이고 공직 지망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그래도 빅3 안에 드는 유력 주자로부터 그 캠프로부터 비난을 당했는데 친일 평론가라고 비난을 받았고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건 그 편판 때문에 앞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 못합니까? 그랬더니 막 무슨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황교익만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지금 황교익 선생은 앞으로 밥줄이 끊기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당신들 같으면은 당신들 밥줄 끊기 앞으로 직업 실업자로 살게 생겼으면은 나 지금 앞으로 실업자 되게 생겼으니까 이낙연 너도 이제 앞으로 실업자로 살아봐라 이렇게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도대체 지금 이 언론들도 하나같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보낭칠 이놓기 하나 더. 저걸 몇 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먹어가지고 좀 오늘 좀 오늘 방송 편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보면서 봤거든요.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편안하게 방송하겠네. 이게 우리가 좀 정리하자고요. 일단 우리 이낙연 그 양반은 아주 무책임의 아주 극치를 이룹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야. 아니,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 게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의힘 애들이 그랬으면 내가 화가 덜 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근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내 지금 이번에 황교익 선생 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 대충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기자 출신인데 그 기자 출신이고 그렇게 이제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가 이제 맛 칼럼니스트로 조금 알려지고 갑자기 요새 그 맛집 이런 트렌드를 타고 이제 얼굴을 알리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뭐 정통 언론이 아니잖아?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 관광공사 사장을 해? 그러니까 셈이 나는 거예요. 이낙연 캠프에 누가 셈 낸다더라. 너가 되게 기분 나빠한다더라라는 얘기가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돼서 관피아들이 좋겠지. 관피아들. 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활력을 갖게 하고 또 능률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공직사회 개혁이 되고자 2018년 12월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교익 씨 같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직사회가 긴장하는 거야. 사실 또 내가 저기 정년되면은 내가 가야 할 자리인데 저기에 민간 전문가라고 들어오고 그러니 아직 정년이 오지 않은 한참 일할 사람들도 별로고 또 그만두는 사람은 그만두는 사람대로 좀 빈정상하고 또 기득권 세력이 아닌 이런 뭐 비주류 정치인들 특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체제에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더욱 불편하고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개혁적 인사를 하게 되면은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못하게 할 거야. 우리가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공작과 이런 의도가 개입된 이번에 인사 흔들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황교익 선생이 내일 거취를 표명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황교익의 자질, 유무와는 무관한 상황이 됐어요. 모두가 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황교익 선생이 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뭐 그야 뭐 제가 그냥 바라는 것일 뿐이지 뭐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낙연 씨는 이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이다. 책임이란 거는 일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평판에 흠결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낡은 시대의 정치인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거듭 확인하고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 뭐야 이제 주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명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웬만하면 지금까지 우리 웬만하면 싸우지 맙시다라고 했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사건 지나면서 이 사람은 큰일 내기 사람이다. 큰일 날 사람이야?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전에 이낙연 후보를 한마디도 내가 비판한 적이 없어요. 싸우지 맙시다라 그랬지. 제가 어디 가서 똥파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라고 했지. 제발 싸우지 맙시다라고 했지.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래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캠프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하여간 이낙연 씨. 무엇보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당의 요구고 당을 위한 거고 당이라는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를 이용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겁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이름에 숨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의 의도와 자기가 정치 색깔이 이거 맞지 않다, 자기가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이것이 당신인 양 이렇게 포장한 것이 더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예전에 지지율 엄청 높았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당심을 읽을 줄 민주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라고 생각해서 지지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을 때는 당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또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극도의 사람들의 그 배신감의 어떤 정점에서 다들 이탈을 하지 않았나. 근데 남은 뭐 10%? 남은 퍼센트는 지지율 퍼센트는 어떤 분들일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솔직히 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보였던 거에 한 60%는 이낙연 때문이에요. 이낙연 때 당원 1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지금 하는 거 모습 보세요. 딱 꼰대잖아요 이거. 네. 진짜 이낙연 씨에 대해서는 저희 김용민 TV를 비롯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7개 유튜버가 앞으로 공동 대응할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위중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통렬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사실 김용민 TV 출연자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한 2년 이제 넘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언론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한다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문제는 네. 그걸 어떤 목적으로 파악을 한 것인가. 예를 들면은 나한테 저렇게 비판을 하는 언론이 있다. 내가 그 말을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를 채다. 이런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 목적 자체에 대한 해명은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 이동영을 하차시켜야 한다. 그 내용이 문건에 있습니다. 진짜요? 예. 못 받으셨구나. 네. 이따가 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문건을 못 봤습니다. 8페이지짜리인데. 이거 지금 저희는 보도로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김용민 PD님 얼굴이 지금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열린 공간 김용민 유튜브 채널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그 대해서 유튜브 중에 제가 한번 3가지인가에 제가 출연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결국에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뜻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이 촛불 시민들이 권력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정부에게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여당 대표를 지낸 대선 후보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 어떻게 그 황당함,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대충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넘어가지나 보자. 하여튼 지금 갑자기 에너지가 막 치솟습니다. 우리 차경진 국장도 얼마나 아까 치솟았어요. 네, 이렇게 아니, 저는 이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이 이게 차라리 국민의힘 쪽 애들이 그랬으면 아이고 그래 니네들이 원래 그렇지 뭐라고 했을 텐데 적어도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면 이거는 적들한테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저 파일 제목이 이낙연 비방 유튜브 방송 실태입니다. 제목이. 예. 지금 저 텔레그램 방에 올렸으니까 한번 네. 좀 보시죠. 네. 좀 굉장히 사실관계도 틀리고 그러니까 앞뒤보도 안 맞는 데다가 예.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낙연 옹호, 이낙연 반대, 이낙연 중립, 이재명 옹호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박아놓은 거야 거기다가. 구독자 수는 우리가 제일 많아요. 네, 그게 제일 많습니다. 구독자 수도 여기 다 짱입니다.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갖고 제가 이낙연 씨 보고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각오해 이낙연 씨. 아니, 내가 이게 저 정말 알지? 내 전에 내 있었던 직전 극동방송 21년 전에 퇴사했는데 21년째 물고 뜯고 있어 지금. 세계 최강의 기네스북에 오를 내 뒤끝이야. 당신 잘못 걸렸어.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이게 절대 안 넣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다음에는 안 그러도록 관리하겠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걸로 우리가 물러설 것 같아? 내일 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갑니다. 내일이요? 예, 8시 진짜요? 때. 와, 글을 꼭 아이고. 들어야겠네요. 제가 나가서 정말 이 울분을 최대한 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자제하고, 표현하려고 이성적으로. 노력할 텐데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모의 잔고 증명. 뭐 지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저기 우리 줄리의 엄마 잔고 증명. 예. 그 뭐 저기 협박받아서 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친 모양이죠? 안모 씨가 이제 그 잔고 증명서가 뭐 여러 개가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잔고 증명서를 만드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기소가 된 거는 맨 마지막에 만든 1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총 400억 원대의 잔고 증명을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만든 잔고 증명서는 이게 법원에 제출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현재 기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모 최 씨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그냥 만들기만 만들었고 근데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동업자인 안모 씨가 만들어 달라 안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내가 가만 안 있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재판에서 안 씨가 법정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입장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때 이제 방청객을 되게 제한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본 사람 취재가 된 경우와 못 된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검사가 안소연 씨를 좀 많이 추궁을 하고 몰아세우는 듯 했다. 그리고 장모 최 씨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추궁을 하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설령 자신의 뜻과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게 그 잔고 증명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면 협박이나 이런 것이 통용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협박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박이 뭐 인질이 잡혔다든지 뭐 이런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협박이 존재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총 4번에 걸친 잔고증명서 위조가 있었는데 왜 맨 마지막 한 번만 기소를 했느냐, 나머지 3번도 같이 기소해야 된다.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사문서 위조는 뭐 별 문제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 언론들 너무 황당하고 보도량이 너무 적습니다. 예? 보도량이 너무 적어요. 보도량이 너무 적어요. 예, 네. 블랙리스트도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합니다. 예, 오늘 좀 하긴 합디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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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일 나가서 아주 더 많이 나오게 제가 한번 이낙연 성대모사도 해볼까? 아마 MBC에서 이럴 거예요. 차라리 네거티브를 하세요. 성대모사는 슬쩍 보셨습니까? 블랙리스트. 지금 네, 지금 봤어요. 네, 네, 봤어요. 어떻게 좀 잠깐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니 이걸 일반적인 어떤 동향 파악, 언론 모니터 이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 이낙연 비방 반대, 이낙연 지지 용어, 이낙연 중립, 이낙연 이 무슨 이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말이죠. 착잡하네요. 그래요. 수준이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이낙연 캠프가 네. 사실상 이제 컨트롤 타워가 붕괴가 됐다. 그리고 공보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왔다. 네. 거의 똥파리들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추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이거 보면서 참 이낙연 씨가 답이 없겠다. 그 사람도 나름 답답한 게 좀 있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제가 조선일보가 밉다고 조선일보를 어떻게 하자 이런 문건을 만들진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지. 그걸 문건으로 만드는 순간 물론 제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공공기관에 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광고를 집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내가 내 PC에다가 조선일보를 어떻게 조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문건을 쓰면은 그거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그걸 뭐 밑에다가 지시를 한다든지 뭐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자기 불편하게 했다고 그 유튜버 아니 김용민이나 이동영이 욕한 거는 뭐 그렇다 쳐. 열린공감 TV와 뭐 수많은 그런 유튜버들은 아예 경기도로부터 광고조차도 받지 않아요. 그런 언론사들까지 다 이재명이한테 돈과 양심을 바꿔치기했다. 이딴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가리 박을 일이지 진짜 이게. 아이고. 또 김용민이하고 이동영이도 부당한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네. 아니 조회수도 높고 다운로드 수도 높아서 그럼요. 경기도가 A라는 업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팟캐스트 포털 팟빵이에요. 네. 팟빵에다가 경기도 광고를 해주십사 하고 넘겼어. 네. 팟빵에서는 다운로드 많은 순위로 해가지고 광고를 배분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팟캐스트하고 일종의 유튜브 광고가 말하자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TV하고 경기도 사이에서는 계약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런데 뭐 경기도 돈 받아 처먹고 저기 양심을 팔아서 이재명이 두둔하고 이낙연이 맡아도 퍼뜨렸다? 이딴 식의 논리를 편다? 이건 진짜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이거는 모독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진짜 이거 문제 제기를 해야겠는데요. 박지훈 변호사 연간 수입이 수억 원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동영 TV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받는 걸로 이렇게 받아돼 있으면은 박지훈 변호사 얘를 좀 바꿨는데. 야, 그 이낙연 캠프 혹시 이 방송 보는 친구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낙연 비방 그 카운팅하는 야, 나도 넣어라 이제 나도 넣어. 아이고. 그런 인간한테 내 얘기해 주는데 너희 좋은 시절 다 지났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동영 복귀한다. 좋은 시절 다 지났어. 내가 그래도 휴가 갔죠, 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회 목사 수련생이라서 내가 이 정도 참는 거지. 다음 주에 이동영 근본도 없는 그냥 막장 인생이야. 다음 주부터 기대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응? 주말 사이에 크게 석고대죄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굉장히 고달플 거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아주 볼만하겠다. 볼만하겠다. 그동안 장윤지 기자님이 정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정말 중립적이었다는 게 입증된 게 이 문건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아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신 변호사님 이거 이름이 하나 나와요. 이름이 나오네요. 아유 진짜 이럴 수가. 이 소재현 변호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변호사님 이름 되겠다. 아까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이런 거. 제가 그동안 정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했고 할 말이 있어도 참았어요. 네. 참고 우리 싸우지 말자. 이 부분은 정말 싸우지 말자. 우리 소중한 앞으로 자산 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참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못 참겠네. 네. 진짜. 야 이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을 세웠는데 실속이 없네요. 그래. 그리고 이번에 이 황교익 선생권 같은 경우에는 후보나 캠프를 내줘서 자기 욕심 차린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경고하는데 까불면 죽는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그래요. 이런 건데 윤석열과 이낙연이 1.6%포인트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등으로서. 아니. 1위 윤석열, 2위 이낙연 1.6%포인트 접전. 비호감도. 비호감도.
교감도 1, 2위. 아주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또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또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 촛불의 사명인 검찰개혁에 한순간도 한치도 흔들린 적이 없던 법무부 장관을 외롭지 않게 지킨 건 촛불 시민인데 당시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이 이낙연 당대표의 명을 받아서 장관이 흔들리지 않게 지켰다는 건 심각한 기억의 왜곡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김종민 의원이 또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아, 추미애 장관 내가 당신을 지켜줬는데 왜 딴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대꾸를 네. 했었거든. 아, 그래요. 추 장관께서 또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 참 우리 김종민 그 양반 이렇게 마탱이가 가나 사람이. 그래요. 이낙연 쪽에 줄 서더니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래요.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아, 우리 저 용진이 형 뭐 한 5분 더 했다가는 사망. 실려갈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용진이 형 그 집이 가평이잖아요. 네. 그 고기 하나만 넣으면은 이동 아닙니까? 이동. 산을 넘어야죠. 그 산을 넘어서 예. 포천 이동. 포천이. 거기서 갈비 먹은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예, 산이 너무 높아요. 화학산을 넘어야 돼요. 진짜 높아요. 그래? 진짜. 화학산이 1200고지. 아니 명지 계곡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 그 명지 계곡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아 그래? 아 내가 지난주에 한번 거기 가서 갈비를 먹으려다가 휴일이 겹쳐서 있는지 못 먹었습니다. 예. 그냥 먹었어요? 가평 계곡에 오셔가지고 응. 그냥 목살 구워 드시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장 부장님 수고하셨고, 예.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없군요. 여러분, 다음 주에 네. 김용민이가 목사 수련생 모임에 갑니다. 어. 다음 주에 이동형한테 한번, 이동형하고 재밌게 한번 놀아봐. 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이고, 끔찍해라. 나 그냥 이불 덮고 있을래. 될 거야 아마. 주말 사이에 반성하는 게 좋을 거예요. 사과하는 게 좋을 거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